앞서 오늘 현장 유세 때 이재명 후보가 선전포고 혹은 정치적 조작, 본인의 이제 커피 원가 120원 발언에 대해서 꽤 목소리를 좀 높였다면 김문수 후보도 격양되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를 가리켜 도둑놈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오늘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님 들어오시라고 지금 이걸 후보님 안쪽에 계시는 게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이 걱정을 하신다니까 제가 답답하긴 하지만 좀 갇혀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방탄조끼 입었습니까? 저는 방탄조끼 입을 필요가 없어요. 방탄조끼를 왜 입습니까? 방탄 유리를 또 이렇게 막아가지고. 나는 왜 유리 없는 거 여러분 아시죠? 김문수는 유리가 없습니다. 방탄 유리가 없어요. 방탄조끼도 안 입었죠? 경찰 경호도 필요 없다. 민주당하고 우리하고 같이 이 형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경호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필요 없다. 내가 총 맞을 일 있으면 저는 맞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난 방탄조끼, 방탄유리, 방탄입법 필요 없다. 총 맞을 일 있으면 맞겠다. 어제부터인가 이제 방탄유리 안에서 유세를 하는 이재명 후보를 저렇게 저격했는데 이동학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우선 테러 위협에 대해서 누구든지 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미 지난해와 지지난해 이재명 전 대표도 그렇고요. 지금 배현진 의원도 돌로 머리를 맞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또 지난 대선 때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또 망치로 그때 머리를 맞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요. 정치인들이 저런 말을 과격하게 하면 할수록 군중은 더 이 심리가 더 끌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잘못된 언어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제보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당으로요. 2km 사격거리를 할 수 있는 총이 막 밀수됐다고 해요. 저는 대한민국에 이런 게 밀수되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갖는데 일단 제보잖아요. 민주당에 들어온 제보. 그러니까요. 예. 그런 제보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 어찌됐건 대비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 것이고 또 방탄 입법과 관련된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까지 자유통일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방탄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저런 말을 하면 할수록 저는 오히려 손해라는 측면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특히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꽤 센 발언도 했어요. 안전한 교도소를 가라. 본인의 사법 리스크, 방탄유리, 방탄조끼보다 이현정 의원님 아마 네. 김문수 후보는 방탄 입법, 대통령이 되면 여러 가지 일들 본인 위주의 위인설법 이런 거 할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김문수 후보가 했어요. 참 저도 선거 취재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예전에는 아마 이제 김대중 대통령 이런 분들이 이제 이 선거운동할 YS 선거운동할 때 돌이 날라고 할 때 이제 당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김대중 당시 후보가 대구에 가서 유세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좀 폭동 비슷한 게 일어났어요. 예. 돌을 던지고 하니까 그때 이제 김대중 후보가 이 옆에 있는 경호원들이 다 막으니까 놔두세요 하면서 연설을 끝까지 했던 그런 장면들이 기억이 나요. 근데 물론 그런 선거 유세 현장에서 있었던 이제 폭력 사태는 그동안 계속 있어 왔고 후보자에 대한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또 이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너무 이 정치적으로 공방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미 한 차례 테러를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꽤 크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방탄 유리까지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이제 이게 참 우리나라는 처음 보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생소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저는 이 선거라는 것이 후보자의 안전 문제는 저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안심할 것은 아닌 것 같다. 워낙 정치가 극단화되다 보니까 서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이게 좀 극단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도 그렇고 앞으로는 이 후보자에 대한 안전 문제는 저는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이번 주제 정리는 여기서 하고요. 검찰로부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이창수 지검장 말고도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지 벌써 2달 정도 됐는데 2달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선을 불과 2주 앞두고 법무부가 사직서 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저녁 시간, 퇴근 시간 직전에 나온 사의 표명 속보입니다. 그 최진영 변호사님, 이게요, 그 검찰의 뭐 실질적인 넘버 2라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마찬가지로 조상원 4차장도 사표를 냈다. 이 두 명이 또 공교롭게도 어쨌든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진두지휘하거나 혹은 특정 혐의를 맡고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 사의 표명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상당히 충격입니다. 사실 그 검수완박을 했지만 제가 기억하기에 예. 공안 사건, 선거를 비롯한 공안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대선에 대해서 엄중한 관리 책임이 있는 것이 특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지금 중앙지검장과 4차장 같은 경우에는 예. 민주당이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했다라는 이유로 해서 탄핵 소추를 했고 오랜 기간 탄핵 소추한 결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직무에 복귀한 다음에 한 2달 가까이 있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옷을 벗었는데 언론 보도를 봤을 때에 표면적인 이유는 건강이 그 사이에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만 예. 현실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선 과정에서 지금으로서는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변론으로 대선 과정에서 특히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되는 검찰의 실질적인 넘버 2로서 이렇게 옷을 벗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고 그 배경이 무엇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속보라서 그 배경이 무엇인지 아마 언론에서 취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법무부에서 지금 대선이 2주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이렇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해서 예. 그 사표를 수리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재명 후보 관련 수사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여러 수사를 맡고 있지만 특히 탄핵 소추됐던 게 바로 김건희 여사 수사, 도이치모터 수사 부실하게 하지 않았냐라고 민주당 주도로 탄핵 소추까지 됐던 두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뭐 일단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무혐의 처분 이후에 직무도 정지가 됐었고 탄핵 소추돼서 그 두 사람이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로부터 들어온 속보까지 일단 만나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소식은 정리하고요. 만약에 추가 속보, 저 사의 표명에 대한 여러 이유가 들려오는 대로 그 속보도 한번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